자, 2차원 가공정의 기초 PDF 파일 12번 거기에서 보시면 공구관리자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관리자는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자, 여기다 사각형, 아니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파이가 한 50파이 원을 원점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원의 크기는 50파이로 그렸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가공 경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없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머신 형태에서 밀링에서 기본값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이게 생겨요. 이게 생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밀링, 즉 MCT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머신 형태를 선반을 체크하고 기본값을 하게 되면 얘처럼 레이드라고 떠요. LATHE. 이게 이제 선반이거든요. CNC 선반. 네, 기계. 이게는 머신 센터, 얘는 선반 이렇게 됩니다. 선반은 델트 버튼 눌러서 지우고요. MCT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이 머신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가공 경로 항목이 달라져요. 가령 선반이었을 경우에는 이 메뉴가 선반 메뉴로 뜹니다. 지금은 머신 센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신 센터 메뉴로 뜨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뉴에 있는 윤곽 가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곽 가공. 자, 체크하시고요. 네, 어떤 대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거냐인데요. 이 원을 선택할 건데, 내가 원을 선택을 할 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가 여기를 경계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할 때, 위에를 클릭하느냐, 아래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클릭하면 화살표가 아래로 가고요. 이렇게. 만약 위에 부분을 클릭하면 화살표가 위로 갑니다. 왜? 시작하는 부위가 여기 0도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를 위에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으로 화살표가 형성된다. 내가 선택한 부분에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으로 화살표가 형성된다. 이게 체인입니다. 체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에를 클릭하니까 화살표가 위로 갔어요. 아래를 클릭하면 화살표가 아래로 갑니다. 자, 제가 다시 취소하고 아랫부분을 클릭을 해서 화살표를 아래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할게요.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경로창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공구라고 하는 목록을 클릭해 보면, 자, 공구가 이게 뜨죠. 이때 여기 이 부분이 ATC, 즉 매거진이라고 했습니다. 매거진은 실제 머신센터에서 공구를 장착하는 부분이죠. 이 ATC 매거진에 공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공구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목록 공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뜨는 목록, 자, 여기 보면 목록이 있어요. 이 목록은 어디에 있냐면 mil _mm tool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위치 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이게 지금 위치예요. 공구 목록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이게 이제 그 쉐어 마켓 S8이라고 하는 이 공용 문서, 여기에 밀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툴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공구 목록이 있어요. BT35부터 해서 많이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mil _mm tool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가 이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공구 목록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네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거르기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어서 지금 거르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조건에 부합한 공구만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번호가 지금 485번, 46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시작하거든요. 1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지금은 평엔드밀만 거르기 항목으로,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엔드밀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목록이 툴 밀 언더바 mm 툴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목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내가 목록을 바꿀 수 없느냐. 근데 물론 여기서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확인 눌러볼게요. 눌러서 경로 하나 생성시켜 놓고요. 자, 시켜놓고 경로는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공구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공구 관리자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구 관리자라고 하는 기능인데 지금 위에 있는 칸은 이게 매거진, 즉 머신 센터의 ATC에 장착되어 있는 공구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공구 목록에 있는, 즉 공구실에 있는 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할 공구는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매거진이라고 하는 부분,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구를 선택을 한다. 자, 근데 여기에 공구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밑에 목록에 있는 공구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추가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인데 공구 번호가 219번이에요. 근데 나는 뭐 내가 매거진에 장착된 공구가 1, 2, 3, 4 뭐 이게 되어 있다. 그 번호에 맞게 얘도 맞추면 좋겠죠. 이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219번인데 이 공구에 대한 속성이 이게 떠요. 지금 보면 직경이 10, 그리고 오버롤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가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10평이면은 공구 길이가 적어도 한 7, 80은 되죠. 한 80 정도 줘볼게요. 80은 너무 컸나? 일단은 커팅 높이가 작은데 커팅 높이는 한 25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이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 부분, 이게 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샹크 자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에 이제 코릿이 이렇게 장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이제 거기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 1번. 자, 이때 위에 있는 툴 넘버, 이거는 우리가 공구를 호출할 때 T01, M06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이때 공구 툴 번호예요. 그 다음에 랭스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H01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G43, H01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공구 길이 보정을 하면서 움직이겠다 할 때 그 보정값 번호예요. 그 다음에 디아메타 옵셋, 이거는 이제 D값, G41, D01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이 D값, 공구의 그 중심과 실제 절삭되는 부위의 차이값을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캠으로 짤 때는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방향값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복 보정 기능으로 약간의 공차값을 조절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피드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피드레이트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XY 평면에서 움직일 때의 속도, XY 평면에서의 움직일 때의 절삭 속도가 이 피드레이트입니다. 피드레이트. 그러면은 이 플런지라고 하는 게 뭐냐? 피드레이트는 XY 평면에서 움직일 때 속도면은 이 플런지라고 하는 속도는, 플런지는 Z축 방향으로의 움직이는 속도예요. Z축. 피드레이트는 XY축이고 그 다음에 플런지 레이트는 Z축으로 내려갈 때의 절삭 속도를 얘기합니다. 절삭 속도예요. Z축으로 내려갈 때 급속 속도는 아니고 급속 속도는 G00으로 배시하고 피드레이트라든지 플런지 레이트 얘네들은 G01이나 G02나 G03 이러한 절삭 속도를 가지면서 F값을 가지면서 내려가는 속도, 이송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플런지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Z축 방향으로 내려갈 때의 속도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Y축으로 이동하는 속도와 Z축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드레이트를 제가 뭐 500을 주겠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500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이송 속도입니다. 분당이라고 하면 1분 동안에 몇 미리를 움직이느냐, 1분 동안에 500미리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런지 레이트는 내가 빨리 줄 수도 있고 천천히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플런지 레이트는 Z축으로 내려가는 속도인데, 만약에 Z축으로 내려가면서 절삭을 할 경우에는 속도를 좀 작게 주겠죠. 근데 허공에서 내려갈 경우도 있거든요. 허공에서 내려가서 옆으로 가면서 절삭을 할 때, 그럴 때는 좀 빨리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럴 때 한 2000 정도 주겠다 이렇게 상관은 없어요. 절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공에서 내려갈 때는 2000 정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삭으로 할 때는 일반적인 XYZ 속도보다는 좀 작게 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다음 리트랙트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트랙트는 이제 복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복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삭을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다 끝났으면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공구가 위의 방향으로 복귀할 때는 천천히 복귀할 필요는 없죠. 빨리 복귀하면 되죠. 굳이 천천히 복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급속으로 복귀하면 되는데, 만약에 급속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특정한 이송 속도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여기다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도 뭐 2000으로 줘볼게요. 여기다 2000. 자, 2000. 이 값들은 다 뭐 F 값을 가지면서 복귀하는 겁니다. F 값. 급속 속도는 F 값이 없어요. 그 다음 플런지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드. 스핀들은 주축이 돌아가는 속도예요. 스핀들. RPM이죠, 한마디로. 3500 RPM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500 뭐 이렇게 줘도 되겠고, 2000 정도 줘보겠습니다. 2000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러면 RPM이 2000이다 그래 있는데, RP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피드는 일반적으로 M03 S200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거는 공구가 돌아가는 RPM 주축, 그리고 피드레이트 이거는 뭐 G01로 따지면 G01 F 얼마 F5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500하고 S2000이다 이것을 절삭 조건이라고 하죠. 절삭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삭을 할 때 어떠한 조건에서 절삭을 할 거냐,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때 2000이라고 하는 얘는 RPM인데, 그러면은 이 RPM을 아무렇게나 줘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회전수를 줄 때 일반적으로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맞추죠. 그래서 이제 V라고 하는 것은 절삭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삭 조건이 있고 절삭 속도가 있습니다. 절삭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절삭 속도는 공구가 회전하면서 공작물과 공구의 인선이 서로 부딪히는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삭 속도를 보통 단위는 절삭 속도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퍼 밀입니다. 이송 속도하고 절삭 속도는 달라요. 절삭 속도는 절삭하는 속도고, 이송 속도는 공구가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를 뭐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한 100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신다면, 100이다 라고 치면요, 여기서 이제 파이 dn이라고, 파이는 3.145, d는 공구의 직경값이고 n은 회전수예요. 즉 회전수와 절삭 속도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절삭 속도가 높다, 즉 초경이라든지 그보다 더 좋은 공구들은 절삭 속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회전수를 그만큼 빨리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얘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전수를. 그럼 회전수를 높이면 뭐가 좋으냐, 일반적으로 이송속도라고 하는 이 F는 분당 이송속도인데, 분당 이송속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송속도는 회전당 이송속도 FZ, 날당 이송속도 FZ 곱하기 날수 곱하기 회전수를 나타내거든요. 여기서 회전수는 아까 절삭속도가 높으면 이게 높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얘가 높으면은 곧 분당 이송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공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절삭속도가 높은 공구일수록 이 분당 이송 속도도 빠르다. 그만큼 작업이 빨리 작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줘봤어요. 그 다음 스핀들 딜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공구가 돌아가지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공구는 그다음 많지는 않죠. 리머하고 탭 말고는 없어요. 역방향으로 돌아갈 때. 아니, 리머도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구나. 정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 탭이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 다음 넘버 오브 플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무시하셔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구 재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마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구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공구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어. 10파일짜리 드릴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이 공구 목록에서 10파일짜리 드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서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여기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거르기라는 항목 있죠. 얘를 체크하면,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면 좀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그 거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거르기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거르기 조건은 전체가 다 돼 있네. 선택 취소를 누르면 다 취소가 되고, 여기서 드릴만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에서 드릴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드릴만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 많은 공구 중에 드릴만 쭉 떠요. 그래도 많네. 그러면 거르기에서 이제는 여기 지름값 크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자, 얘를 같음을 체크하시고 10이라고 넣으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드릴이 직경이 10인 드릴만 선택해서 화면에 보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거르기를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네. 드릴이고 직경이 10인 공구가.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또는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공구실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머신센터 매거진에다가 공구를 장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번이 아니고 160번이네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손 안 대고 넥스트에서 공구 번호만 2번 엔터를 치게 되면 똑같이 되죠. 지금은 공구 번호하고 옵셋 번호하고 보정 번호를 같게 해놨어요. 그거는 컨트롤러에서 같게 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다르게 쓰고자 한다면, 즉 나는 툴 번호를 20번대를 2번을 쓰면 길이 보정은 2로 쓰고 직경 번호는 뭐 42로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직경 보정, 얘를 우리가 보통 0M 같은 경우는 그 공구 번호하고 D 번호하고는 다르게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이 번호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요즘 나온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공구 번호하고 동일한 번호로 H 값이라든지 D 값을 쓰기 때문에 얘가 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드레이트 드릴 피드 값을 얼마나 할 거냐, 이 값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침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2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어떤 공구들을 내가 사용을 했다. 뭐 아무거나 한번 추가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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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공구들이 지금 목록에 매거진에 장착된 공구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사용 경로를 생성하면서 얘를 썼어요. 사용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했으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했다라고. 지금 나머지는 체크 안 된 것들은 매거진에 장착을 해놓았지만 사용을 안 한 공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여기 사용을 해서. 그러면 현재 이것을 목록을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때 또 이렇게 공구 목록에서 가져다 쓰기 번거로우니까 내가 주로 쓰는 것들을 저장을 해서 관리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공구 목록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현재의 목록은 밀 언더바 mm이라고 하는 목록인데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공구 목록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자, 얘를 체크하면 기존의 목록이 아닌 새로운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목록에다가 여기 이 공구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떠한 이름으로 목록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MMMM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 저장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MMMM이라고 하는 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공구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저장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사용한 이 공구들이 있죠. 이 공구들을 여기에다가 저장하겠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파일을, 이 현재 경로 생성할 파일을 닫았다 하더라도
이 목록은 저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할 때 목록을 이걸로 불러오게 되면 내가 전에 썼던 공구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얘네들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뒤로 하면 이렇게 딱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현재 MMM이라고 하는 이 목록에 얘네들이 저장이 돼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현재 목록이 바뀐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목록이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여기다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장한 걸 적용할래? 물어보는 거야. 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목록이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조건에서 공구 목록에서 여기 지금 저장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됐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른 어떤 그 마킹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아까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공구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목록을 그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시 새로운 마킹 파일을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원을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경로를 생성해 볼게요. 자, 경로를 생성했어요. 공구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목록 공구 선택을 눌렀더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밀 언더바 mm으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 뜨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하지 않고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목록에서 불러오고 싶어. 그럴 때 열기를 눌러서 예전에 만들었던 목록이 MMM이라고 하는 목록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 목록을 불러오는 거예요. 열기를 하게 되면 거르기 체크를 끄면 아까 만들었던 1번에서부터 만들었던 공구 목록들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시면 된다. 그래서 목록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통 알루미늄, 그 다음에 스틸용, 그 다음에 서스용 이렇게 한 3가지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작업할 때 뭐 알루미늄 작업할 거다 그러면 알루미늄 목록을 불러와서 거기에서 공구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목록에 저장되어 있던 절삭 조건을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목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열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다음에, 공구를 불러올 때 가공 통로에서 윤곽 가공해서 체크를 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공구를 불러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어요. 자, 불러오니까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공구 목록에 들어가 있는 번호 1번, 옵셋 번호 H값 1번, D값 1번 이렇게 떠있죠. 자, 근데 여기 이송속도 회전수, 아까 회전수를 2000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송속도 500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FP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FPT는 피드, 퍼, T는 투스예요, 투스. TOOTH인가? 이빨이에요, 이빨. 이수, 이빨. 이게 날이란 얘기예요, 공구 날. 우리가 평행드밀 보면 날이 2날짜리다 그러면 이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건가? 반대로 그랬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날이 2날이다 그러면 날이 2개가 장착된 거잖아요. 그럼 이 날 하나를 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날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송값 감당할 수 있는 이송값 얘가 이동하면서 절삭하고 이렇게 하죠. 깎으면서 조금씩 깎는 거잖아요. 깎을 때 이 깎는 양을 얼마까지 허용을 하느냐인데 일반적으로 100분의 5에서부터 0.1 사이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분의 5에서 0.1 사이. 그래서 날이 2날이다 그러면은 2개니까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회전당 0.5, 100분의 5를 치면 회전당 0.1mm잖아요. 그래서 회전수 곱하기 0.1 하면은 이게 피드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전수에다가 0.1을 곱한 값만큼 이송속도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RPM이 1000일 때는 피드 값을 100을 주고, RPM이 2000이면 피드 값을 뭐 200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전당 0.1을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회전당 이송을 0.1을 줬다. 그 얘기는 날수가 만약에 2날이 아니라 4날이다 그러면 0.1을 줘도 되겠죠. 회전당. 왜냐면 날당 0.05인데 날수가 4개야. 그럴 경우에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데
FPT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0분의 6으로 돼 있어요. 100분의 6. 현재 이 조건으로 한다면 회전수 2000에 이송값을 500을 주면 FPT가 100분의 6 정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CS라고 하는 게 있어요. CS. 이 CS는 커팅 스피드입니다. 커팅이라고 하는 건 절삭 속도죠. 아까 제가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이 V라고 하는 값이 절삭 속도라고 그랬는데 이 값이 이거예요. 그래서 62다 그러면은 보통 알루미늄 정도 조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0이라고 하는 속도는 10파이짜리 2000 정도 속도는 이상 주면은 보통 알루미늄 작업할 때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FPT가 0.0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날수가 어디 있느냐, 날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날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공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공구에 여기에 날수가 있어요. 아, 넘버 오브 프루트, 이게 날수구나. 영어로 돼 있어서 저는 잘 몰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넘버, 수치죠. 플루트라고 하는 게 이제 날인데 넘버 오브 투스라고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플루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날수예요, 날수. 자, 이거는 4날짜리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이에요. 4날짜리. 4날이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하면은 날당 이송값이 0.100분의 6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날짜리로 한다. 그럼 바뀝니다, 조건이. 얘를 2날로 바꿔볼게요. 2날로 하고 확인해볼게요. 피니시 마침. 자, 해서 얘를 체크해보면, 2날로 했는데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은데, 2날로 했는데, 넥스트. 날수는 2날로 했고요. 2000에 이 조건을 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따라가네요. 마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날로 했고 날수가 바뀌면은 이 FPT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6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송 속도가 바뀌어요. 2000에 240. 아까는 얼마였었지? 500 했었나? 지금 회전수 2000이라고 하는 값은 절삭 속도와 연관이 있고요. 이 회전수에다가 0.06을 곱하기 2, 2000 곱하기 0.06, 이 날당 이송값이니까 곱하기 2 한 것이 240이란 얘기예요. 맞게 됐나? 4르게 24니까 맞네요. 이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4날짜리라 하게 되면 여기다가 4를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기 때문에 얘가 바뀌겠죠. 500 정도 바뀌겠네. 그렇죠? 예, 그 정도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날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송 속도다. 그래서 날수가 많으면 이송 속도를 그만큼 빨리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할 때 날이 치는 양이 많잖아요. 개수가 여러 사람이 치는 거죠. 2날짜리는 2사람이 치는 거고 한 바퀴 돌아갈 때 4날짜리는 4사람이 치는 거니까 한 사람의 감당할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해도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감당할 양이 일정하다면. 그 다음 Z축 이송 속도라고 하는 수직에서 내려오는 속도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급속으로 복귀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까 레트랙트 속도가 있었어요. 복귀할 때 속도가 우리가 2000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2000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급속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복귀 속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근데 급속으로 복귀하겠다를 꺼버리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복귀할 때 G01로 복귀를 해요. 얘를 체크하면 복귀할 때 G00으로 복귀를 하는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강제로 공구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제로 공구 교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여기 경로 하나를 생성했잖아요. 생성하고 나서 동일한 공구로 또 하나의 경로를 생성했어. 그러면은 이 공구하고 이 공구가 같을 경우에는 얘가 공구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구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구를 호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1번이면 여기도 1번인데 또 얘가 공구 교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공구 교체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공구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면 그 같은 공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하는데 치수를 확인할 때 약간 다시 보정을 할 때 황삭은 그중에 할 필요가 없고 정석만 하고자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커서를 여기서부터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커서를 위치시켜서 실행하고자 할 때가 있어. 정상만 따로 할 때. 자, 그럴 때 만약에 기존에 공구 교체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공구를 교체하면서 공구 길이 보정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나오지만 도중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도중에도 그 코드가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이 강제로 공구 교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체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강제로 공구 교체를 체크했거든요. 체크하고 얘를 뒤로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자, 뒤로 복사하는 방법은 대상 경로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대로 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뭐가 따라다녀요. 이게 복사하는 방법인데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띄면 얘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경로에 그 다음으로 뒤로 이동, 뭐 뒤로 복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뒤로 복사를 쓰겠죠. 뒤로 복사를 하면 복사가 하나씩 돼요. 자, 근데 이 경로, 이 경로, 이 경로가 다 같은 경로를 썼어요. 같은 공구를. 그래서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출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공구 교환 명령이 출력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제로 공구 교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해놨어요. 얘도 지금 강제 공구 체크했죠. 얘도 강제 공구 체크했어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해서 G코드를 출력하면 엎어쓰기 체크할게요. 자, 출력할 경우에 보시면은 공구 교환 명령이 나왔죠. 나왔는데 또 나와요. 뒤에 보면 다음 공구 또 나왔죠. 교환 명령 또 다음 공구 또 나왔죠. 이렇게 3번 공구 교환 명령이 출력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강제로 공구 교체 얘를 다 끌게요. 여기도 끄고 여기도 끄고 여기도 끌게요. 자, 끄고 나서 전부 재생성하고 다시 G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 볼게요. 창, 수직, 배열을 체크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1번 한번 공구 교체를 했죠. 그 다음에는 공구 교환 명령이 없어요. 쭉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공구 교환하고 나서 또 공구 교환하고 또 공구 교환하고 공구 교환을 3번 해요. 3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공구 교환한다는 얘기는 이 길이 보정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코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얘는 공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이 보정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충돌 같은 게 안 나겠죠. 자, 그러한 점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강제로 공구 교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공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H 값도 그렇고, 자, 여기 이제 공구 이름이 있는데, 자, 공구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문구로 넣어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10점 플랫 엔드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출력을 했을 때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공구 이름이거든요. 공구 이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고 가령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주 쓰는 어떤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엔드밀이다 그러면 FEM 한다든지 이렇게 준다든지 그러면 뭐 10파이짜리 평엔드밀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뭐 볼엔드밀이라면 BEM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주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을 그걸로 바꿔주세요. 10 FEM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전부 선택해서 코드를 출력을 하면 아까 그 이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안 바뀌었네? 방금 출력하는 게 어디로 출력됐지? 자, 조건에서 공구의 이름 여기는 안 바꿨네요. 여기가 10FEM으로 바꿔서 다시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바꾸고 전부 출력을 하면
자, 공구를 출력하게 되면 이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공구 이름이 좀 더 간단하게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럼 얘가 왜 이게 출력이 됐느냐? 이거는 맨 선두에 나오는 이거를 툴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거를 툴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죠. 테이블은 어떤 목록, 그런 개념이잖아요.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선두에다가 출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구를 장착할 때 또는 현재 장착된 공구를 확인할 때 프로그램 맨 선두에 얘를 딱 보면 몇 번 공구가 뭐가 사용이 됐다, 이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로 출력을 해요. 보통 이제 그 3차원 프로그램 짤 때도 마찬가지고 뭐 선두에다가 출력되는데, 물론 이걸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공구 번호 옆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툴 테이블을 수정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 테이블을 나는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나오게 하든지, 또는 여기만 나오고 위에는 안 나오게 하든지,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파일에서 포스트 파일을 수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파일에서 그 포스트 수정할 때는 여기 외부 파일 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현재 사용되는 포스트는 mppan vst라고 하는 이 포스트거든요. 이 mppan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이제 기본 포스트예요. 기본 포스트를 열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포스트 파일인데 그 쭉 가다 보면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툴 테이블 형태, 자, 여기 툴 테이블 형태가 있어요. 지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툴 테이블 형태가. 그러면 3번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툴 인포메이션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보다, 여기 보면 툴 형태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자, 2번 보면 툴 테이블 인 헤더, 즉 맨 선두 머리 부분에다가 공구 목록을 출력을 하고, no tool command, 툴 옆에 있는 커맨드에다가는 출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 선두에다가 출력을 했잖아요, 테이블을. 그리고 공구 옆에는 출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출력하고 여기도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tool table in header with tool command at tool command, tool command 옆에다가도 하고 싶다, 3번이거든요. 얘를 3번으로 바꾸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하시면, 자, 아까 지금 보면은 위에만 있고 공구 옆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누르면 위에도 있고 공구 옆에가 아니라 위에 생기네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많지? 뭐 이름도 있고 툴 번호도 있고 디아메타 D 번호 있고 H 번호 있고 직경값 있고 너무 많이 나오네요. 자,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리고 위치도 여기다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 포스트에서 수정을 하는데, 자, 포스트에서 쭉 가다 보면 툴 커맨드라고 하는 목록 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뭐랄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포스트를 쓰면 되는데 굳이 내가 수정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선두에 나와 있는 그 목록이고요. 여기구나. 여기 있는 게 지금 툴 테이블이 이건가? 밑에 건가? 아마 그럴 텐데, 이것이 아마 툴 테이블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구 옆에 나오는 목록.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그 명령들을
툴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 데시멜 하고 끝났어요. 자, 이 이름으로 얘네들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로예요. 가로. 열린 가로. 그 다음 저기 보면 크로스 가로가 있거든요. 크로스 가로가 크로스 가로. 가로가 어디 있을까? 이 크로스 가로 있죠. 이렇게. 이 가로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지울게요. 크로스 가로까지. 자, 여기서부터 지우고, 이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약속이 있어요. 이게 쉼표 같은 것이 있는데 얘가 두 개 겹치거나 그러면 출력이 안 돼요. 오류를 뜨기 때문에. 그럼 오픈 가로 한 다음에 뭐가 쭉 출력이 되고 나서 크로스 가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출력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씩 수정해 가시면 돼요. 포스트는 한꺼번에 누가 알아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하고 얘하고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고 현재 얘를 이제 여기다 위치시키는 거. 이것만 잠깐 할게요. 포스트 수정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맨드라고 하는 것이 툴 출력되는 헤드 부분이 여기에요. 툴을 출력할 때는 항상 %로 시작을 해서 %로 끝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 %는 데이터 전송 시작, 데이터 전송 끝을 알려주는 그 문자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금 쭉 갔을 때 툴 옆에 툴 번호가 이거거든요. 툴 출력 번호. 툴 출력 번호인데 여기 보면 커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툴 커맨드가 두 개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 건가? 뭐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X 할까? X를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하고 쉼표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해 볼게요. 자, 확인하게 되면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이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안 갔죠. 자, 그러면 이게 아니고 얘인가 보다. 얘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하면 옆으로 갔네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공구 옆에 주소문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주소, 이거 쓸데없는 것들. 자, 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서 해당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시면 선두에 있던 쟤네들은 안 나와요. 자, 선두에 나왔었잖아요. 다 없어졌죠? 얘가 남아있나? 얘 데이트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네요. 이거는 뭐 지우기 귀찮으면 쉬프트 3을 눌러서 샵키를 넣으면 이 샵키가 있는 다음부터의 문구는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시퀀스 번호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퀀스 번호는 여기 컨트롤러 정의해서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컨트롤러 정의해서 고치기 귀찮고 그냥 포스트 상에서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시퀀스 번호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요. 얘네들 다 지워버리면 돼요. 컨트롤 C 눌러서 교체가 편집해서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공탕으로 하겠다. 즉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이제 시퀀스 번호가 나오지 않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툴 테이블 목록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써도 되는데 좀 더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요. 얘는 위에 거는 지워야 되겠다. 공구 옆에 지금 커맨드가
공구 옆에도 있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얘도 샵 키를 눌러서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0가 나오는데, A0는 부가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디폴트 포스트 MP판은 4축 포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안 나오게 하려면 포스트 상에서 부가축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가축이 로타리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부가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얘가 1번 이 x에 대한 부가축 a가 나온 거고, 오픈은 0이다 0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다시 코드를 출력했을 때 이제 A0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은 A0가 안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바꾸려니까 되게 복잡하다. 지금 포스트에서 아까 포스트 파일이 저장된 곳이 여기 파일에서 웹 파일 열기를 눌렀을 때 이게 이제 포스트 저장 경로라고 그랬는데, 저는 mp-pan2라고 하는 포스트를 수정해 놨어요. 수정한 상태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이걸로. 얘는 일부러 수정을 안 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로 출력하게 되면 수정된 상태로 출력이 돼요. 자, 얘로 한번 선택해서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럼 포스트를 어떻게 바꾸느냐. 현재 경로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경로 생성할 때는 포스트가 고정돼 있어요. 못 바꿔요.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9.1 버전은 얘를 클릭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는 AI 솔루션이 설치가 된 상태예요. 자,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가 기능이에요. 마캠에서 어떤 좀 편의성을 요구해서 별도로 좀 설치된 파일이거든요. 여러분들 PC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셀렉트 포스트에서 포스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G코드를 출력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포스트 이름이 바뀐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을 때 기존에 출력된 형태하고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돼요. 똑같나? 좀 다르죠? 이 49가 나와 있고, 이것이 있었나 그때? 이것도 나와 있고요. 이것도 줄이 좀 바뀌어 있죠. 그 다음 끝날 때도 보면은 Z축 복귀, 그 다음에 Y축 복귀, 그 다음 절대로 X형에서 빠진다. 뭐 이런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원호 가공도 지금 R로 다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IJK로 됐는데. 그래서 수정해 놓은 포스트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뭐 다 필요하다면은 설명을 하겠지만, 지도한 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유 폴더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공유 폴더에다가 포스트 파일을 업로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경로를 하나를 생성을 하셔서요,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한 다음에 대충 선택해서 그냥 확인만 눌러요. 그럼 알아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G1을 눌러서 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mp-pa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면 지금 제가 좀 수정을 했죠.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mp-pan으로 출력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일에서 여기 바꾸기 들어가 보시면, 바꾸기 아니라 수정에 들어가시면 지금 포스트가 mp-pan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mp-pan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얘가 mp-pan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포스트 파일이 있는 위치가 이게 마이마캠 X8 안에 그 쉐어 마캠 X8 폴더 안에 보면 밀이라고 하는 폴더의 포스트 방에 여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이, 포스트 파일이. 그러면 제가 압축을 푼 파일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파일을,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 파일을 이름을 mp 판으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는 그 압축을 풀었을 때 이 파일이 mp3면 이 mp3를 이 자를 지워버리고 mp3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여기다 덮어쓰기 하든가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걸로 연결하려면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AI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AI 솔루션이 설치가 돼 있으면 아까처럼 가운데 버튼 눌러서 바로 바꿀 수 있는데, AI 솔루션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방법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번거로우면 이름을 바꿔서 그걸로 덮어쓰기 한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현재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름을 바꾸는 거죠. mp 판으로. 그 다음 여기다 덮어쓰기 해서 출력을 해서, 된 형태를 제가 이걸로 출력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출력을 했을 때, 얘처럼 출력이 되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 G49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가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안 되시는 분 얘기하시고. 자, 대략적인 여러분들 경로를 생성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2차원 가공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가공 경로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을 실행할 수 있는 가공 정의 실행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윤곽 가공, 드릴 가공, 포켓 가공, 표면 가공 등 2차원 가공 정의를 실행할 수 있다. 자, 여기 목록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윤곽, 드릴, 포켓, 표면,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고속 가공은 이제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이다 되어 있습니다. 윤곽은 어떠한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가는 거. 윤곽을. 근데 이제 윤곽에서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있고요. 열려 있는 게 있는데, 닫혀 있는 것과 열려 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닫혀 있을 때는 시작점을 여기로 할 수도 있고, 여기로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 것 같은 경우는 시작을 여기서 했으면 끝나는 건 여기서 해요.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시작을 여기서 하면 끝나는 건 여기다. 딱 정의가 되어 있어. 도중에서는 시작을 못해요. 여기서 시작했을 경우에는 쭉 가다가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일로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열렸을 때는 마음대로 시작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열려있는 윤곽은. 닫혀있는 윤곽은 가능하죠. 닫혀있는 윤곽은 여기서 시작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 개의 도형들이 연결되어 형상을 이루는 것을 윤곽이라 한다. 이러한 윤곽은 하나의 공구로 윤곽 가공 또는 포켓 가공 등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 윤곽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닫힌 윤곽과 열린 윤곽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닫힌 윤곽은 처음 요소와 마지막 요소가 연결되는 형태이고, 열린 윤곽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윤곽 가공은 이러한 형태를 이루는 도형 요소를 따라 가공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가공의 한 방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따라가는 거죠. 뭘 따라서? 내가 선택한 체인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윤곽 가공. 자, 정의를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이게 이제 솔리드 형태의 외곽 부분을 이렇게 지금 잡아놨잖아요. 자, 솔리드 형태도 잡을 수 있어요, 윤곽으로. 자, 솔리드 형태하고 와이어 형태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한 얘는 선이에요,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캐드 파일을 갖다 놔도 열려요. 지난 시간에 오토캐드 드래그 파일 해서 열리는 거 봤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D 형태를 가지고 체인으로 잡은 거거든요. 자, 근데 2D 형태만 되는 건 아니고요. 3D 형태도 가능해요. 3D 형태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다가 솔리드에서 그리기에서 솔리드에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까요? 솔리드를 체크하고, 지금 솔리드 체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100에 100으로 놓고, 육면체 크기가 100개 빼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센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면체가 솔리드가 그려졌어요. 자, 이 솔리드 가지고도 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 엣지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데, 엣지 부분이 선택이 안 돼요. 지금은 선택 메뉴가 여기 보면은 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거든요. 얘는 솔리드 체인이에요. 솔리드 엣지를 체인처럼 선택할 수 있는 모드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솔리드 엣지 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얘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로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나서 갖다 들이대면 엣지 부분이 인식을 해요. 이렇게 엣지가 선처럼 인식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때 그 면은 일단 끄고 엣지 끝단 하나하고 루프 닫혀있는 형태, 이 두 개를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엣지 부분이 선처럼 선택이 됩니다. 솔리드 엣지가. 자, 이렇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처럼 화살표 방향이 뜨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뜨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취소하든가 또는 역방향으로 하든가 하시면 돼요. 또는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지금 여기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움직일 수 있죠. 시작 위치를. 이건 뒤로 가는 거고, 역방향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역방향 할 수 있고, 다시 역방향 할 수 있고요. 취소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고, 나는 이런 형태를 원한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동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공구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 와이어 프레임 가지고도 선택할 수 있고요. 얘처럼 와이어 프레임 가지고도 경로를 생성할 수 있죠. 생성할 수 있고 솔리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인을 선택을 한 거고요. 체인을 선택했으면 가공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선택한 체인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할 때 윤곽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 윤곽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도중에 여기서 바뀐다고 해서 걔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바꾸지는 말고 현재 내가 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자, 공구 메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이송 속도라든지 주축 회전수, 커팅 스피드, 절삭 속도, FPT, 날당 이송값, 이거를 여러분들 값을 두면서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삭 속도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구를 클릭했을 때 현재 주축 회전수가 2000이다 그러면 10파이에 2000이면은 커팅 스피드가 62 정도 된다. 이 60인데 여러분들 절삭 속도를 보면 보통 알루미늄, 서스, 스틸 이 세 종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크다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루미늄을 주로 한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이 뭐 80에서 100 또는 60에서 100 뭐 이 정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그 수치만 알고 있으면 뭐 80이다 대충 근처다 그러면 80 근처에 와서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회전수가 조금 느린 편이구나, 이거보다 좀 크다 그러면 회전수가 좀 빠른 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FPT를 내가 0.1이네 그러면 날당 0.1이면 이송 속도 날당 좀 부하가 좀 걸리겠나, 이 정도. 회전 스피드가 빠르면 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이송이 빠르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과 이것을 보면서 가늠하시라는 얘기죠. 보통 공구를 살 때 공구에 커팅 스피드하고 날당 이송값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조절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날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송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보면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날당 이송값은 0.1 정도 범위 내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팅 스피드는 이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알루미늄은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스틸은 한 20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홀더는 일반 3축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3축에서는 이 홀더가 간섭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위에 있기 때문에 3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5축 같은 경우는 이제 홀더의 형상에 따라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미터 이제 조건을 주는 항목들이 좀 떠요. 여기서 이제 보정 형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보정 형태면은 맨 위에 있는 얘가 되겠네요. 보정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정 형태, 절삭 조건에서 이제 보정 형태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컴퓨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정 형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하고 안함하고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안함. 자, 그럼 컴퓨터로 했을 때, 자, 평면 보기를 해서 보겠습니다. 평면 보기를 하면, 자, 일단 지금 제 1번 경로를 보고 있는데 1번 경로에는 동그라미 원을 가지고 지금 경로를 생성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현재 선택된 원호 경로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 경로하고 결합된 도형만 화면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동그라미만 보여줍니다. 왜냐면 현재 생성된 경로에서 사용한 경로만, 도형만 보여지게 하겠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떴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경로를 이동하는 것을 한번 맨 밑에 있는 경로 확인을 눌러서 한번 보면, 자, 공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빠져나오는 형태예요. 자, 그럼 내가 선택한 체인은, 선택한 도형은 이거거든요. 얘를 선택했는데 경로가 공구의 크기를 알아서 인식해서, 공구의 크기가 10파이라고 했으니까 10파이짜리 공구니까 이 공구가 절삭을 했을 때, 절삭한다는 얘기는 쭉 진행한다는 얘기죠. 절삭을 했을 때 남아있는 그 부분을 내가 선택한 이 대상 체인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보통은 도형 자체는 외곽 엣지 부분, 형상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으로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구가 지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그 형상을 이 도형에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공구 중심이 선택한 도형에서 반경만큼 왼쪽이든 오른쪽으로든 떨어져서 움직여야 된다. 그걸 얘가 알아서 계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보시면, 지금 공구가 얘가 이제 10파이짜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경이니까 5가 되겠죠. 5만큼을 떨어뜨려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가 옵셋을 하겠죠. 시스템에서 알아서. 그럼 이 선택한 체인, 이게 선택한 도형인데, 즉 체인인데,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구가 반경만큼 떨어뜨려서 움직여야만이 완성된 그 형상이 이 도형 형상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내가 공구의 크기를 입력을 해놨으니까, 사전에 공구의 크기를 입력해놨으니까 그 크기, 직경 크기를 감안해서 도형을 반경만큼 옵셋을 해서 그 도형으로 경로를 생성했다. 컴퓨터가 공구의 크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생성했다. 이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보정 형태.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을 떨어뜨리는 걸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은 옵셋을 한다.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 보정 형태를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이런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컴퓨터 형태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지우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뒤로 복사하는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안함으로 체크해 볼게요. 안함. 나는 보정을 하지 않겠다. 보정을 하지 않고 경로를 생성하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그대로 중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이 대상 도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이 대상 도형을 따라가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구 중심이 얘를 따라가니까 반경만큼이 더 먹어버리는 거죠. 중심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이건데, 선택의 도형이 이거죠. 도형이 이건데 이 형상에서 공구가 중심이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는 보정을 하지 않고 공구 중심이 얘를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는 반경만큼이
실제 완성된 치수에서 내가 선택한 치수에서 반경만큼이 더 절삭이 된 형태로 나오겠죠. 공구 중심이 따라가니까 중심이니까 반경만큼 더 절삭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정이라고 하는 자체, 보정을 간격을 띄우는 이 자체를 하지 않겠다. 보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함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 안함은 문자를 새기거나 내가 어떤 선을 그렸는데 그 선이 공구가 이동하는 경로에 해당하는 선이다. 경로하고 도형하고는 다르거든요. 경로에 해당하는 선이다. 임의적으로 내가 그려서 선을 그려서 이거를 경로로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안함을 체크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로 했을 때와 안함을 체크했을 때 경로가 다르게 출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함을 출력했을 때고 그 다음 얘는 컴퓨터를 출력했을 때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밑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컨트롤러는 뭘까? 자, 컴퓨터를 놔두고 안함을 체크했는 여기에서 여기를 컨트롤러로 바꿔볼게요. 컨트롤러를 체크하고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생성했어요. 경로를 생성하니까 뭐 색깔이 이상하다. 보라 색깔이 막 나오고 그러네요. 자, 컴퓨터를 체크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공구 중심을 대상 도형에서 좌측이든 오른쪽이든 보정을 해서 떨어뜨려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컨트롤러를 했을 때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긴 하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이 이상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일단은 보정은 됐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도형을 반경 중심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로는 반경만큼 떨어뜨려서 움직이네요. 움직이는데 자, 문제는 현재 보이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러에서 보정값 D값이죠. 얘가 1번이다 그러면 D01이라고 하는 지금 좌측 보정이니까 G41이겠죠. G41, D01이라고 하는 이 D01에다가 공구의 반경값을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D01에다가 반경값을 집어넣지 않고 0으로 넣어놨다고 한다면 D01에다 0 떨어뜨리는 양이죠. 이 G41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다가 0을 넣어놨다라고 한다면은 컨트롤 그 구분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즉 안함하고 똑같아요. 움직이는 게. 지금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안함으로 체크했을 때와 안함으로 체크해 볼게요. 안함으로 체크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안함으로 체크했을 때의 경로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를 썼을 때의 경로도 이렇게 돼요. 똑같네. 그런데 두 개가 똑같긴 하지만 이 컨트롤러를 썼을 때는 G41이라고 하는 코드가 출력이 돼요. 자, 출력되는 걸 비교해보면 2번 컨트롤러를 했을 때 코드를 출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출력한 거고요. 자, 이 안함을 이용을 해서 생성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함은 안함이니까 노라고 할까? 노라고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Z0까지 왔어요. 온 다음에 X-62, X-62가 있죠. 여기도 X-62가 있어요.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G40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G40이 나왔는데 여기는 40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얘는 이것이 있고 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공구 중심이 선택한 대상 도형을 따라가는데 오른쪽 거는 이 D0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머신 센터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 판넬에서 즉
조작판이죠. 조작판에서 D01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3을 넣든 5를 넣든 6을 넣든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구의 반경, 이게 10파이니까 반경 5를 집어넣습니다. D01에다가 5를 집어넣고 작업을 한다면 실제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입력되어 있는 값만큼을 옵셋해서 떨어뜨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절삭되는 부위는 아까 얘처럼 얘가 경로를 확인할 때 컨트롤을 적용했을 때 컨트롤 봉구 보정을 구분해서 했다라고 가정하고 표현하는 경로, 이렇게 경로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들어갈 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돌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원호가 큰데 얘는 좁아졌죠. 왜 좁아졌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갈 때 여기서 보정 코드가 나와요. G41이 G41 D01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즉 들어가면서 D01에 있는 값만큼을 띄워라. 어디로? 지금 G41 왼쪽으로 띄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구 경로는 내가 입력하기를 이렇게 입력했지만 여기서 반경만큼 떨어뜨려라 하기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선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보정이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정이 먹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대상에서 반경만큼 떨어뜨려서 공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공구 경 보정이라고 하는데 수기로 프로그램 짤 때는 이게 필수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작업자가 일일이 모든 대상 도형을 옵셋을 해서 경로를 추출해 낼 수는 없으니까 도면에 있는 대로 생성을 하고 하되 G41이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D01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D01에 들어가 있는 반경값만큼을 떨어뜨려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이 공구경 보정인데, 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캠에서는 그냥 출력하는데 컨트롤러에다가 옵셋이라고 하는 보정 화면에 가서 거기서 경보정값 D01, D값 D01에다가 값을 사용자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컨트롤러에서 보정을 해야 된다. 실제 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에서 보정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건을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왜 이걸 꼭 컨트롤러를 해야 되느냐? 컨트롤러를 하는 것과 컴퓨터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컨트롤러에서 D값에다가 반경값을 제대로 넣었다면 컴퓨터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걸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로 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 절삭된 부위가 이걸로 해도 절삭되는 부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안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구 중심 그대로 따라가니까 얘는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개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1번은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코드를 출력하잖아요. 얘는 보정 코드가 나오지 않아요. 자, C 컴퓨터라고 치고, 자, 얘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수직 배열을 해보면, 지금, 얘는 보정을 하지 않은 형태. 얘는 지금 보정을 한 거죠. 얘는 컴퓨터로 한 거예요. 얘와 얘네들은 지금 경로가 비슷해요. 이거하고 얘는 경로 비슷하죠. 근데 얘는 경로가 달라요. 얘는 5만큼을 옵셋에서 경로를 출력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코드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작업을 했을 때, 완성된 형상이 그 선택한 대상 도형으로 윤곽이 나오는 건데, 자, 문제는, 일단 얘는 안함이니까 냅두고, 컴퓨터로 했을 때와 얘로 했을 때가, 컨트롤러로 했을 때 D01에다가 반경값을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로 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나오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가공하고 나서 수치를 측정을 한 후에, 원하는 양만큼, 가령 0.5만큼 더 절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수정이 못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여기 D01이라고 하는 이 보정에다가 떨어뜨린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가령 0.5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D값에다가 0.5를 더 주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더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더 가공하고 싶다, 만약 마이너스 0.1만큼 더 가공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즉 D값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컨트롤러는 D값을 내가 변경을 해서 가공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아도. 근데 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컨트롤러에는 D값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D값을. 얘는 D값을 쓰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수정이 가능한데 얘는 D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수정이 불가해요.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다시 측면 가공 여유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경로를 생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은 생성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공된 형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포켓형의 공착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는 D값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출력할 때와 컨트롤러를 출력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컴퓨터로 출력하지 말고 컨트롤러로 다 출력하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컨트롤러로 출력했을 때는 이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D01이라고 하는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상 체인을 도형을 지령하면 그 대상 도형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공구 반경만큼, 즉 뒤에 들어가 있는 값만큼 옵셋해서 경로를 생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런 그 적은 RV를 돌거나 했을 때 이런 RV를 이 공구 반경보다 작은 R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알람이 뜨면서 멈춰요. 그리고 갔던 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컨트롤러를 썼을 때는 G41이라는 보정 코드를 썼을 때는. 근데 컴퓨터로 했을 때는 그런 거 제약을 받지 않아요. 모서리가 R이 됐든 R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그냥 그 경로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컨트롤러는 그렇지 않아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D값에 들어가는 양이 크면 클수록 제약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는 내가 이동할 때도 제약을 받고 프로그램 짤 때도 D값보다 작은 RV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알람이 뜨기 때문에 불편하다. 자, 그래서 얘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쓰지 않으면 그럼 방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옵셋값, 공착값을 약간씩 조절하고 싶을 때 이 컴퓨터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D01에다가 반경값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경값을 집어넣지 않고 컴퓨터와 똑같이 출력을 하되 이 보정 코드를 출력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복 보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중복 보정은 저기 안함으로 되어 있는 걸 얘를 중복 보정으로 바꿔볼게요. 중복 보정을 체크하고 경로를 생성하면 중복 보정은 컴퓨터하고 경로가 똑같습니다. 얘는 지금 그 컨트롤러를 사용한 거잖아요. 얘는 중복 보정을 쓴 거예요. 중복 보정이, 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서 보정을 해서 출력한 거예요. 한 번은 떨어뜨려서 반경만큼 떨어뜨려서 출력을 한 거잖아요. 출력을 한 건데 이 컨트롤러의 장점, 즉 옵셋 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G41이 출력돼서 옵셋 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 컨트롤러의 장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복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얘를 출력했을 때 컴퓨터 출력한 거하고 얘하고 출력한 비교를 해보면 중복 보정을 써서 출력한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출력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창에서 수직배열을 해놓으면 지금 이거는 중복 보정을 이용한 거예요. 얘는 컨트롤러를 이용한 거고 얘는 그냥 컴퓨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복 컨트롤러에서는 이게 출력됐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출력이 안 되고 그냥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 보정은 컴퓨터하고 경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뭐가 다르냐? 이 보정 코드, 얘가 여기에 출력이 돼요. 얘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출력이 되지 않죠.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이점이냐면 컴퓨터로 한번 그 캠에서 보정을 했어요. 보정을 했는데 가공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공차라든지 플러스 공차 이런 것들을 맞추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D0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그 차이값만큼을, 공차값만큼을 넣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보정 한번 했는데 또 컨트롤러에서 또 보정을 할 수 있다. D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중복 보정이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보정을 한다. 캠상에서 컴퓨터가 보정을 한번 했는데 또 한번 출력된 코드를 가지고 컨트롤러에서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보통 쓰지 않고요. 중복 보정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D01에 들어가는 값이 컴퓨터에서 한번 반경값만큼 큰 양으로 보정을 했거든요. 보정을 한 상태에서 미세한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보시면은 그 형상값이 있고 마모값이 있죠. 기존의 형상값을 넣고 미세하게 마모값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형상값을 그대로 두고. 그런 것처럼 기존에 한번 값을 넣어놨는데 그 컴퓨터에서 한번 보정을 했는데 거기다 미세하게 또 조정하고 싶을 때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구 길이 보정을 할 때도 기본 형상 보정이 있고 마모 보정이 있잖아요. 형상 보정은 처음에 우리가 길이 보정할 때 쓴 건데 만약에 그걸 쓰다 보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뭐 깊이값을 환경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마모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 보정은 컴퓨터로 출력이 된 상태에서, 즉 컴퓨터가 한번 반경값만큼 보정해서 출력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차값을 맞추고 싶을 때, 그럴 때 D값에다가 그 값을 넣어서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컨트롤러로 했을 때는 반경값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중복 보정을 했을 때는 반경값을 넣으면 안 돼. 왜냐면 그 반경값만큼을 컴퓨터가 보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반경값을 넣어서 보정하면 엄청나게 간격이 떨어뜨려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보정에서는 D에다가는 원하는 오차값. 그래서 처음에 중복 보정은 0을 놓고 작업하면 돼요. 보정값은 0을 놓고 작업하다가 기본값이 0입니다. 0으로 작업하다가 약간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꼭 보정값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컨트롤러는 꼭 반경값을 넣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공구 반경값 보정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경값을 꼭 집어넣고 작업해야 되고, 중복 보정은 반경값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옵셋 공차값만큼만 넣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복 보정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역중복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중복 보정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역중복 보정은 출력되는 코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G41이나 41이 나오면 42로 나오게 하고, 원래 41과 42는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안 하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보정 형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 형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컴퓨터는 사용 공구의 방향 보정값이 NC 데이터로 출력되는 형태다. 컴퓨터가 알아서 방향을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고, 컨트롤러는 G41, 42를 출력하게 해서 컨트롤러에서 좌표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중복 보정은 이제 컴퓨터에서 한번 방향만큼은 보정을 했고, 그 출력된 데이터에서 G41, 42가 추가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역중복 보정은 중복 보정을 반대로 코드가 나오게 하는 거고요. 안 하면 하지 않고 그냥 선택한 경로대로 도형대로 코드를 출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